오늘은 지난 몇 주간 살펴봤었던 자진 상장 폐지하는 회사들이 자진 상장 폐지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번 되짚어보고 자진 상장 폐지를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락앤락인데요. 락앤락의 이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 자진 상장 폐지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진 상장 폐지를 시도한다라고 되어 있고, 최대 주주가 자사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의 95% 이상을 소유하면 나머지 주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진 상장 폐지를 할 수 있고, 공개 매수의 주관사는 NH 투자증권이다라는 뉴스가 지난달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공개 매수 기간이 끝났는데 그때 이제 원하는 만큼의 지분을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6월 5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2차 공개 매수를 진행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주들은 공개 매수하는 가격이 너무 낮다. 과거에 락앤락이 25,000원, 2만원, 15,000원 이럴 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 가격이 대충 한 8,7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반토막 난 상태로 내가 자진 상장 폐지 공개 매수에 참가할 수는 없다라고 말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어피너티에서는 공시를 하나 합니다. 이게 이제 뉴스에 올해는 락앤락이 배당이 없을 수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회사에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내면서 올해는 배당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음에는 고려해 볼게.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배당이 없다라고 공시를 하니까 또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어피너티가 락앤락 상장 폐지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식이 95%를 못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 상법에는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 회사하고 남의 회사하고 둘이 주식을 교환하는, 단기로 주식을 교환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피나티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모두 이제 해외 법인, 해외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포괄적 주식 교환 제도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었고요. 그랬더니 이제 피너티에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포괄적 주식 교환이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다.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락앤락의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일 거고요. 심지어 올해 초에 그 서울중앙지검 제1, 제4 차장 검사를 지낸 인물인 김옥준 변호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현재 김앤장에 계시고 그분을 사회이사로 영입을 올 초에 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주주들은 공개 매수에 참가하지 않을 거다, 상장 폐지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회사는 아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주주들은 버티면 공개 매수 참가하지 않으면 회사가 진행하는 대규모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배당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회사의 입장입니다. 우선은 그 업티니티가 95%를 못 채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그 시장의 분위기군요. 95%못 채우면은 돈만 쏟아붓고 상장 폐지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풍기주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겠네요. 풍기주. 어, 풍기주가 되면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 커지니까 막 이제 어차피 거래 주식이 없을 거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어피니티에서 이제 그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데들이 상장사들을 집어먹을 때 공개 매수보다는 이제 지분 수합, 지분 수합에 의해서 이제 100%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어피니티는 PF고 그 지금 페이퍼 컴퍼니를 가운데 꼈기 때문에 주식 교환이
쉽지 않죠. 그거 자체로는 주식 교환이 안 될 것 같고, 뭐, 하려면야, 뭐, 제가 봤을 때도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왠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중간에 이제 도관 뭐, 하다못해 조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주식회사, 한국 주식회사 설립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주식을 바꾸면 되는 거라서, 그게 못할 건 아니라고 봐요. 시간의 문제인 거지. 예. 그리고 요거 지금 현재 어페이티가 K만 제도에 있는 걸로는 쉽지 않죠. 한국 상장사가 K만 텍스 헤븐에 있는 회사에 뭐가 됐든 돈을 쏴주는 순간 감사인들은 감사 의견을 상장사의 지정감사인들은 K만 상장사들이 K만이라든지 라부안이라든지 이런 텍스 헤븐에 돈 쏘는 순간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의견이 적정하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도관 페이퍼를 띄고 주식 수합을 할 것처럼 보여요. 이게 주식 수합이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 뭐, 당연히, 안 될 건 아니죠. 뭐, 주식 포괄 교환 가능하죠. 어피니티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뭘로 하겠다는 내용은 한 게 없으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 차장검사까지 하셨으면은 엄청나게 뭐, 검사장을 바라보셨을 텐데, 아쉽게 됐네요. 그래도 김앤장에 도망갔다는 얘기는 나름 이 바닥에서 유명하신 분이네요. 김현정에서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최정검 사님도 대단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남기는 데가 없네요. 근데 김현장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이기고 그렇진 않습니다. 예. 지금 요즘 요 근래에 김현장 상대로 소송하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봐가지고, 뭐 시공도 그렇고, 뭐 저희도 김현장 썼는데 진 경우도 있고요. 그 작지 않은 금액이었는데도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뭐 질 법했으니까 진 거겠죠. 예, 근데 그래도 나름 김앤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는요, 부산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부산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그런 회사고요. 아시다시피 도시가스 회사라는 게 대부분 이제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캐시를 벌어들이는 그런 사업이고, 이런 쪽에는 SK하고 GS가 많이 이제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부산가스에 대해서 이제 SK도 역시 상장 폐지를 시키려고 제 기억에 공개 매수를 세 번 진행했었습니다. 첫 번째 하다가 안 되고, 두 어, 번째 하다 안 되고, 세 번째 성공했는데, 거기는 이제 세 번째까지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3%인가 5%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법인. 법인, 법인이다 보니까 개인하고 다르게 한 명이 이제 하나의 법인이 그만큼 가지고 있다 그쵸, 그쵸. 보니까 그 법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공개 매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차까지, 3차, 4차 뭐 이렇게 가정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오래 끌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차수를 거듭할수록 공개 매수 단가가 높아졌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었다. 근데 시간의 문제지. 결국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는 시켰다.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마음먹으면 사실 그걸 뒤집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자본과 시간은 이게 아무래도 사측 편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회사의 조직이라는 게 있어서, 이건 또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걸 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합니다. 이게 생업이고. 근데 공격하는 소액주주나 일반인들은 물론 이제 엄청난 돈이 걸려 있겠죠, 본인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생업이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본업이고 이게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고 엄청난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도 계속 끌면 끌수록 회사에 뭐 사람이라는 건 잊혀지게 만각의 동물이니까 잊혀지다 보면 이제 이슈화도 좀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회사가 유리죠. 네. 그래서 유리하죠.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시간의 문제이지, 락앤락도 뭐, 아름다운 또 제한길인 거죠. 이게 주가가 처음에 어피니티가 샀을 때보다 주가가 구당창 올랐었으면 이 상장 폐지가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팔아먹었지. 시장에다 던지든
배당에 빼먹든 시장에다 던지고 또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쓰니까. 야, 응? 그러니까 뭐, 업체인데 지금 뭐, 분기매출 8,000원, 8,000원을 했다는 얘기는 시가가 한 6, 7천원 했다는 얘기인데, 배당 빼먹었어도 뭐, 몇천억 주고 샀는데 배당 뭐 1, 2천억 갖고 뭐, 생각 되겠습니까? 그나마 이 애들이 처음 시작할 때, 예, 브랜드 가치라든지 자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그냥 비상장 만들어서 해야겠다. 그게 더 시장 가치를 올리겠다. 왜냐면 성장돼 있으면 시가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시가가 안 올라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에는 이제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우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 연우는 화장품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고, 이 회사는 최근에 한국 콜마에서 이 회사 연우를 인수하고 상장 폐지시켰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식 교환을 활용해서 이제 상장 폐지됐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어, 한국 콜마하고 연우하고 이렇게 주식을 교환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국 콜마가 투자금 회수를 진행하게 된다. 이게 상장 폐지됐고, 100% 주주가 이제 한국 콜마이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를 하는데 배당을 받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배당금이 500억입니다. 주당 4,000원. 그래 보시게 되면 이제 한국 콜마에서 주식 교환을 할 때 그때 이제 인수한 가격이 14,000원 정도인데요. 15,000원, 15,000원에 사서 이제 배당으로 주당 4,000원씩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딱딱 매칭이 되는 건 아니고 그동안 이제 한국 콜마에 투자한 금액이 몇천억이기 때문에 500억 가져가봐야 티도 안 나긴 하는데 어쨌거나 상장 폐지한 후에 배당을 500억이나 가져간다. 만약에 이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었다면 500억만큼의 어떤 배당을 했을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자, 상장 폐지를 하고 나면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시키고 이익이 나면 그걸 전부 다 위에 있는 모회사를 가져간다. 이런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락앤락도 그렇고 연우도 그렇고 이게 아마 기중현 연우 같은 경우는 기중현 대표님 창업자죠. 이분도 한 70% 정도, 6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한국콜마는 이제 한국의 상장사니까 상장사한테 넘기고 이제 한국콜마는 시장에서 그 어핑티처럼 공개 매수해서 자회사를 시킨 게 아니라 상장사니까 주식 수합으로 자기 콜마의 주식을 주고 이제 기중현 대표의 이 주주를 뜬 것 말고 상장 폐지시키기 위해서 소액 주주들을 없애기 위해서 한국 콜마의 주식을 주고 연후에 그 모든 주식을 걷어간 그런 상황에서 이제 100% 자회사가 됐으니 이제 뭐 그럼 자회사는 뭐 합병을 해도 되고 뭐 되는 거니까 그 와중에 합병보다는 우선 먼저 있는 돈부터 근데 있는 돈이라고 하기보다는 돈이 없죠. 예. 현금이 기말 현금으로 지금 이제 5월 달이라서 이제 1분기 보고서에도 아마 이제 이게 비상장이 됐으니까 1분기 보고서는 연후는 안 낼 것이고 근데 12월 말 기준으로는 현금이 500억 이상을 배당할 정도의 현금이 없기 때문에 있는 거는 대부분 100% 자회사니까 보통 건물들을 뭐 한국 콜마에 팔든 누구한테 팔든 한 다음에 다시 임차해서 세일즈 리스백을 하고 그 돈을 다시 이제 콜마에다 주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임차료하고 관리비나 이런 건 매달 이제 쭉쭉쭉 상납하고 거의 뭐 이제 ATM 자판기 ATM이 되는 거죠. ATM기. 그나마 연우도 화장품 용기 화장품 정확히 말하면 화장품 용기죠. 화장품 용기 업계 1위고 그리고 신사업으로 이제 그 의약품 용기에 이제 진입을 해서 수익률이 좀 많이 나아진 상태에서 이제 처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인질로 잡혀가면, 이제 뭐, 패배한 장수가 뭐 할 말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뭐, 다 가정 풍비역선 나고 이제 다 뺏기고 다 그러는 거죠. 그러고 이제 없어지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콜마 입장에서는 지금 연우 사느냐고 돈 들고 다른 거 사느냐고 돈 들고 돈도
돈이 많이 이제 부족해서 이자도 어마무시하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 되는 것들 그리고 매달 꾸준하게 수익 캐시를 이제 고민이 다르니까 풀마로 이입시켜야 팔아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회사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한국 콜마하고 연호하고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연호 직원의 입장은 아니 우리 회사가 돈을 벌면 회사에 일부 유보도 시켜야 되고 직원들 성과급도 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다 모회사가 다 가져간다. 우리가 금고냐 지갑이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요. 반대로 회사를 산 한국 콜마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연우를 사기 위해서 내가 쓴 돈이 얼만데 몇천억인데 그거 다 회수하려 그러면 멀었다.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받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난 남는 게 없다.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노비를 하더라도 부잣집에서 대가 밑에 살아 그러잖아요. 돈 많은 데 가서 일해야 손꼽으로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연우 임직원들은 성과금을 이제는 못 받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못 받겠네. 그나마 콜마에서 자기들 연봉 인상할 때 그 인상률 정도만 이제 최소 뭐 콜마가 3% 인상했다. 그럼 니들도 한 3% 정도. 성과급은 내가 봤을 때는 법인별로 하긴 할게 나누겠지만 전 판관비에서 겁나 뽑아갈 거라서 제가 솔직히 저 같아도 제가 한국 콜마 쪽에 있었어도 돈 빼가는 거는 뭐 100% 자회사에 돈 빼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네, 일도 아니고 무조건 이제 이러면 이제 해외 매출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국내 매출은 어차피 연호나 한국마나 한국 콜마가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외로. 한국 콜마가 모르는 해외에게 바이어를 데리고 와야 그래야 성과로 인정해줄 그런 상황이라서 원래 패배자들은 뭐 해안 장수의 집안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에는 어, 시장에서 돈을 가져가는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퀄리타스 반도체의 유상증자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상장한 지 지금 반년 됐다고 하니까 작년 연말에는 올 초에 이제 상장을 한 모양인데 상장한 후에 한 6개월 만에 유상증자를 한다. 뭐 회사가 그럴 수 있죠. 돈이 필요하면. 근데 이제 상장할 때 IPO 할 때 모은 돈이 306억인데 지금 증자를 하는 돈이 600억. IPO 자금보다 두 배나 큰 돈을 지금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나온 거고요. 뭐 상장회사라는 게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을 상대로 증자를 하는 게 뭐 특별한 상황 아닌데 하나 특이한 거는 자, 첫 번째는 IPO 할 때 300억 받아왔는데 이제 유증을 할 때 600억 두 배가 늘렸다 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IPO 할 때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반년 만에 돈이 더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최대 주주 최대 주주가 참가하지 않겠다. 보면 유상증자 배정 주식 중에서 5%만 청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어,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신주인 수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주인 수권 팔아가지고 그만큼만 넣겠다. 내 돈은 하나도 안 넣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게 난감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는 그 와중에 미국에 있는 시그니처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근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고작 20억이거든요. 20억 응? 투자하는데 유상 증자 대금을 통해서 이렇게 넣을 거다라고 공시까지 한 거 보면 공시는 예, 공시했을 겁니다. 예. 공시까지 한 거 뭐 시장에 뉴스가 나온 걸로 보면 이거는 저 회사가 뭔가 굉장히 좋은 회사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저런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마케팅 내지는 뉴스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폴리타스 반도체 재무 상태표인데
3월 말 기준으로 돈 60억밖에 없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60억밖에 없고 나머지 보게 되면 기타 금융자산이 있으니까 그게 80억 합치면 한 150억 정도 있네요. 150억 정도 있고 단기 차입금이 한 70억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손익계산서인데 이미 1분기 때 영업손실이 60억이고요. 작년 한 해 동안 110억을 까먹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계산을 하면 빨리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요. 그랬더니 뉴스에서 도 난리가 나는 게 아니 이 회사뿐만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예. 하나마이크론도 요즘에 이제 유상 증자를 하는데 하나마이크론 역시 최대 주주는 한 10%만 참가를 할 거다 이거든요. 그럼 이 말도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히 수권 팔아가지고 그만큼만 넣겠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해놓은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하나 마이크론이 1000억, 1100억, 퀄리타스 반도체가 대충 600억, 윈팩 뭐 550억 정도 이렇게 유선 흰자를 한다 나오고 덕산테크노피아나 제주 반도체는 자사주를 지금 많이 팔았다.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시장의 피크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증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분을 시장에 내놓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높을수록 다일루션이 적게 되고 회사로 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피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랬더니 음, 또 이제 회사를 욕하다가 이제 반대로 뒷단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유상증자에 하게 되면 이제 증권사가 이제 끼게 되는데 증권사는 니네 뭐 하냐? 봐봐라. 유상증자를 하는데 증권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증권사에서는 주주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그걸 좀 막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니네 전문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 다음 페이지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근데 증권사들은 이제 가만히 있기만 하고 돈만 받아간다. 그리고 샤페론 같이 이제 샤페론은 이제 바이오 회사입니다. 샤페론의 유중을 맡은 한 투는 다 모집하면 3억 5천이고 실패해도 2.5억을 받는다. 이렇게 돈만 받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면 주관사가 소액 주주들을 생각해가지고 발행사의 최대 주주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저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게 저런 이벤트가 있어야 증권사가 돈을 벌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오히려 증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를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쪽이고요. 물론 이제 왜 불참하는지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나중에 돈 생기면 장래 매수하겠다고 약속하게 한다. 저거는 과거에는 금감원에서 한 번씩 저런 지도가 나온 적이 있긴 합니다. 그 시대주주가 얼마나 넣을 거냐, 100% 넣냐, 100% 아니냐 가지고 이제 따지고 100%안 넣는다 그러면 왜 안 넣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증권신고서에 적으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증권사들이 저런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니까 이 기자 수첩 뭐야? 이게 오기환 기자 이게 제가 이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말이 조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증권사들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 전문가니까 이건 뭔 소리인지 이거 이 기자분 이제 개인적인 뭐 그런 걸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그러면은 뭐 슈퍼에서 칼을 10도나 뭐 식칼 팔면 뭐 파는 사람 뭐 그걸 뭐 막아야 된다 이건가? 이거 뭐지 이거? 증권사 하는 일이 증권사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자금 조달 창구의 역할인데 그거에 따라서 그거를 하는 게 목표인데 그거를 막으라는 얘기는 좀 이게 좀 뭐 옛날엔 이런 역할을 했다. 이거는 주관사의 역할이 아니고 이거는 금융감독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승인. 이렇기 때문에 주관사는 그거를 그냥 알았어.
이거 알선을 조금 더 넘어서 가지고 가이드와 협력자의 의미인 거지. 이거를 이거는 개념이 없으신 것 같네, 내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게 비즈니스 모델인데 비즈니스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에바인 거죠. 예? 당연히 제가 봤을 때도 좀 문제가 좀 있는 분이신 것 같고요. 주관사가 이런 주관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어,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이 개념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그 최대 주주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야, 참여를 해라. 돈이 없으면 네가 돈을 갖고 있던 그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아니면 주관사에서 이제 인수공모, 책임공모 해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가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난 걸 다 떠안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이제 그런 거는 가능할 수 있어도, 뭐, 증자를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제발, 좀, 좀 기준이 없는 자본시장을 좀, 근거를 흔드는 양반이네, 저 양반이. 증권시장을. 이 퀄리타스 반도체. 요즘 역시 이게 반도체가 호황이긴 호황이네요. 네, 호황인 게, 이게, 솔직히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주가 유증을 때리고, 자사를 처분하고, 최대 주주분들이나 임원들이 주식을 파는 거는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이 사람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뭐, 오래 있었겠죠. 오래 있었으니까 이 자기 회사들을 그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런 양반들이 이때가 적기라. 물론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적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끌어들이는, 음, 같은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최대한 돈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조금 뭐 저도 좀 생각해 봤을 때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돈이 그렇게 필요했었으면은 IPO 할 때 300억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한 900억을 땡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20억 투자는 그러니까 미국의 시그니처 IP에 뭐 20억 투자하는 건 이건 공시 기준에 20억은 이제 공시 기준에 이제 자기 자본의 뭐 5% 10% 자기 자본의 5% 10%뭐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총자산 5%, 뭐 해가지고 뭐 10%가 안 될 것 같고 그럼 당연히 공시를 안 냈을 것 같고 예, 그냥 뭐 뭐라도 핑계를 대야 되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10월 달에 상장해가지고 지금 바로 감사 보고서 그나마 감사 보고서 적정 나간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요즘에는 뭐 상장하자마자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죽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900억을 그냥 IPO 할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최대주주 지분율이 떨어졌겠죠. 지금 현재 50%지만 확 떨어지고 30%대로 떨어졌겠죠. 그래도 그럼 뭐 어, 그 이런 욕은 안 먹겠죠. 예. 그러면 회사에 돈이 있으면 이자라도 많이 받을 거고. 왜냐면 이게 애가 이게 분기에 얼마 쓸지는 거의 대부분 알아요. 업력이 몇 년 됐기 때문에 그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해당 월마다 이렇게 그 변동은 있겠죠. 더 많이 나가는 달이 있고 더 적게 나가는 달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대충 우리가 한 달에 몇십억씩 써야 된다. 현금 뭐 20억은 있어야 된다. 매출 채권 회수하는 것뿐만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적자가 난다면 영업 손실이 난다면 현금으로 캐시로 얼마씩 까먹어야 된다. 그러면 캐시 한 200개가 있어야 200개 있으면 6개월 버틸 수 있다. 뭐 500개 있으면 올해는 버틸 수 있다. 신사업 같은 거 조금씩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없이 근데 상장할 때면 뭐 아름다운 꿈 뭐 보니까 뭐 22년, 23년 뭐 쭉쭉쭉 계속 분기별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었던 거고 성장하는 연도도 이 정도였으면은 뭐 모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였다면 처음부터 반도체 업황 어차피 상장할 때가 작년 10월이었으면 업황이 확 올라왔을 때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를 보게 살리네 마네 막 이런 소리 할 때니까 그때 그냥 900억을 땡겼었던 게 맞죠. 그러면 이제 흥행이 조금 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땡기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반도체 회사들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네요. 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 상당히,
직관적이고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어찌됐건 유상증자 쇼크로나 반도체주의 급락. 이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툭툭 내려가고요. 근데 28,000원, 26,000원에서 22,000원, 뭐 3만 원에서 2만 1,000원, 30% 날아간 거는 증자한 비율만큼 날아가는 거니까. 그만큼 다시 이제 이 돈을, 들어온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근데 최대 주주가 안 들어간다는 거는 보통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가지고 유증을 못 참여를 못 했겠죠.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다 락업에 걸려 있을 거고, 락업에 걸려 있으니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담보로 맡길 수가 없어요. 담보로 맡길 이 유증이 찾아뵈려면 뭐 5억, 1억 뭐 이 정도 갖고 티가 나겠습니까? 몇십억씩 해야 되는데, 자기 지분을 담보로 걸고 보통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들어가는데 담보로 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오래돼가지고 해쳐먹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게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B2C 그리고 해외에 직접 매출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아니고 대부분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 삼성, SK, 현대자동차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앞단에 있는 회사들이 업황에 따라서 그 회사들도 아랫단에 있는 회사들의 그 실적이 많이 좌우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다들 사이클이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하이닉스가 왜 SK 하이닉스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렇게 큰 하이닉스도 과거에 어려워서 회사가 망했던 거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렇게 반도체 주식들 투자하실 때 조심해야 된다. 저 사람들이, 저 회사들이 저걸 그러니까 되게 갑작스럽게 유상증자를 하고 대주주가 참가를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욕을 하기 전에 앞서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저렇게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해야 되고 증자를 해야 되고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 기간 동안 수익을 얻고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배당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배당을 뭐 조금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수익률 챙길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적당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게 그게 맞는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대주주라고 해서 돈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최대주주들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 주식이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퀄리타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상장했으니까 락업 걸려 있고 그러면 담보로 맡길 수도 없고 그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냥 월급 받은 게 전부 다기 때문에 증자하는 금액이 600억이면 뭐한 30% 가지고 있으면 200억 자기 돈 넣어야 되는데 개인이 200억 없거든요. 현금 200억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최대 주주는 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